네, 42강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1번에 지상권의 소멸 사유가 나와 있고요. 같이 읽어보시면 방금 1번 지상권은 물권 또는 제한물권 일반과 같이 목적 토지가 멸실했다. 지상권 소멸하는 거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말소등기 없이도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다음에 제3자가 시효 취득을 해갔다. 그 제3자가 지역권 취득하게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을하고 갑, 예를 들어서 소유권 생각해 보시면 갑의 토지, 을이 시효 취득해가지고 등기해버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혼동, 지상권자가 그 부동산에 소유권까지 취득을 해버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상권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소멸한다. 다음 소멸시효,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다음 토지가 수용됐다 또는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강제경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요거 이제 저당권에서 다시 한번 배지만 1번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후순위로 병이라는 친구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순위가 뒤지죠. 그래서 나중에 매각이 돼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때는요, 이 지상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이 지상권은 그냥 소멸하게 됩니다. 저당권보다 순위가 뒤처지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87조에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을이 가령 건물을 지었다. 뭐 일단 건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가 을이라는 친구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고요. 갑에게 권리를 줍니다. 어떤 거? 지상권 소멸 청구권. 그래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이 청구권은 무늬만 청구권이고요. 실질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뒤집어서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어도 갑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봐줄 수도 있다. 네,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판례사안이 어떤 판례사안이냐면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라는 애가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료를 연체했습니다. 지료를 연체해가지고 갑에게 연체를 1년 동안 했는데 이 1년 연체한 시점에서 가령 갑이 병에게요. 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다. 즉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병한테 지료를 1년 연체했다. 그러면 병이라는 애가 이 갑에 대한 연체 1년과 자신에 대한 1년 연체 이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1년 더하기 1년 그래서 2년. 그러므로 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합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병은 이제 병이 토지 양수인이죠. 이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어야 병은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 판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한편 판례는 토지 소유자 변경 전후로 각 1년분 지료 지급을 지체하였어도 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되어야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이제 287조에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은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은 또 담보대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란 애가요 이 지상권을 가지고 A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또는요, 을이 지상권 가지고 지은 이 건물에 대해서 A한테 뭐 A 다시라고 할까요?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갑이 을에게 지상권에 소멸 청구를 해가지고요, 이 지상권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을의 저당권도 소멸해버립니다. 다시요. 갑이 을에게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가지고 즉시 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건물은요, 토지 이용권이 없어지고 철거가 되게 됩니다. 철거가 되게 되면 또 A의 건물 저당권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이 저당권자에게 대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때에는 저당권자한테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바로, 그러니까 소멸 청구했을 때 바로 이 지상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상당한 기간이, 통지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소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28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88조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을의 지상권이 A의 저당권이 목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 갑은 을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다만 청구할 수는 있대. 통지해주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소멸한다. 이거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토지 소유자가 돼보십시오. 예, 일정한 법이 원하는 대로 조치만 취해주면 되지. 얘 눈치 보고 소멸 청구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상권은 포기를 해버리면 물권의 소멸 사유죠. 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을이 이 지상권을 포기를 해버리면 병의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러므로 병의 동의가 없이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에 있는 371조 2항의 조문이 거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작은 동안 2번부터요.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목적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저당권자의 이를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거효력이 생긴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 다만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지상권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에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경우 지상권 포기에도 이는 타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동의 없이 지상권 포기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요. 지상권 소멸의 효과,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가지고 설정자에게 반환을 해야 하겠죠. 그럴 때 양가 2번.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것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소유하던 건물, 수목 등 지상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처리의 문제이다. 민법은 이를 지상권자 자기 거니까 수거해 가는 방법과 소유자가 이를 매수 취득하는 방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5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그럴 때 이때는요. 수거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기 거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은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지상물은 많은 경우에 이를 수거하게 되면은요, 가치가 감소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만 그루가 있다. 그거 수거해 가지고요, 다른 쪽에 가서 심게 되면은요, 적어도 몇 그루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한테 불리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기타의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에게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요, 주로 그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조문이요, 643조에가 있는데, 임대차에서. 근데 임차인의 지상 매수 청구권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283조 지상권자의 지상 매수 청구 규정, 요거를 베꼈습니다. 준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단골로 임대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임대차에서 배우는 지상 매수 청구권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럴 때 요건은 뭐냐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 가령 건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만료엔 현존 갱매 구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갱은 뭐냐? 갱신 청구권. 매는 뭐냐? 매수 청구권. 그럴 때 갱신 청구권은요, 말 그대로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매수 청구권은 무늬만 청구권이고요, 실질은 형성권입니다. 자, 다시요. 갑소유 토지 이외에 을이란 애가 지상권을 가지고 다음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을은 갑에게 뭘 할 수 있냐면요, 야, 나 이거 한 번 더 쓰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애는요, 설정자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 건물에 매수를 청구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 그냥 이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그러면 소멸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하면 소멸엔 현존 아니냐. 그러나 지료 연체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소멸했을 때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상 매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 조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이는 기타의 소멸 사유, 특히 지료지급의 지체로 인한 지상권 소멸 청구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존속기간은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만료엔 현존이라고 했고요. 643조 임대차에 가보면 또 이 만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청구했는데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시면요, 세 번째 줄, 이 매수 청구권은 행사 시점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지상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사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니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그냥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갑이란 애가 이 지상물 돈 주고 살 여유가 없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갱신을 해줘라. 간접적으로 갱신을 강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이 권리가 행사가 되면
너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지상물 철거해라 라고 인정할 수가 없겠죠. 왜? 자기가 지금 돈 주고 사야 되는 걸 철거해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출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네, 양가로 3번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